안녕하세요. 이성원 TV의 이성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던 중력 집진 장치와 그 교재에 없습니다. 관성력 집진 장치 이 두 가지에 대해 가지고 그 애니메이션 처리한 이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공부를 또 하고 여기에 연이어 가지고 관연도에 출제됐던 그 경량 이런 문제들은 어떤 게 있는지 이걸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산업위생관리 기사 산업기사 이 교재입니다. 도서출판 기문사에서 출간된 교재입니다. 자, 먼저 뭐냐면 중력 집진 장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중력 집진 장치입니다. 중력 집진 장치. 여기 이제 입구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설명을 드릴 때는 이게 사과 박스처럼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그랬어요.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요게 이제 뭐냐면 진강실입니다. 요게 이제 진강실의 폭이고 이게 높이 사각형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입구에서는 들어와 가지고 이것이 이제 분진이 무거운 분진은 가볍게 이렇게 이제 아래쪽으로 바로 떨어지죠. 그 다음에 요거보다 조금 뭐냐면 가벼운 먼지는 이렇게 이제 뒤쪽으로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보다 훨씬 더 미세한 입자는 어떻게 됩니까? 가라앉지 않고 어떻게 돼요? 출구로 이렇게 통과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통 뭐냐면 이렇게 통과하는 입자의 크기는 보통 뭐냐면 뭐 한 30마이크로메타 이상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중력 집진 장치 같은 경우는 50마이크로메타 이상 이제 제거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요 50마이크로메타 미만 되는 것들은 이렇게 이제 밖으로 나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중력 집진 장치에서 제거할 수 있는 입자 크기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입자가 큰 입자, 50마이크로메타 이상 되는 굵은 입자, 이런 것만 선별적으로 이제 처리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집진 장치, 여기에 이제 뒤쪽에 이제 부착되는 집진 장치가 있다고 그러면 전기 집진 장치나 여과 집진 장치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먼저 굵은 입자를 먼저 처리해 버리고 여기 이제 뒤쪽에는 보다 이제 미세한 입자는 그냥 들어가니까 요 미세한 입자를 다시 2단으로 처리를 하는 고효율로 포집하는 여과 집진 장치나 전기 집진 장치 이것을 이제 뒤쪽에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력 집진 장치는 다른 고효율 집진 장치의 이제 전처리 장치로 이제 주로 많이 이용한다. 그렇게 알려져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요 부분을 어떻게 했느냐면 제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지금 DP 입자라는 게 있습니다. 입자의 크기를 지금 나타내는 겁니다. 수평으로는 지금 뭐냐면 V의 유속을 받고 이동을 하고 있고 아래쪽으로는 진강력을 가지고 이제 이 입자가 가라앉으려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이 선분은 유속의 크기를 나타내는 선분이고 여기에 아래쪽에 이제 하얀 선은 Vg의 크기를 나타내는 선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힘의 합성 팩터에 의해서 이 입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방향으로, 요 방향으로 이렇게 가라앉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장치의 높이를 h, 여기에 장치의 이제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원하면 요 입자를 제거하는 것을 시뮬레이션 한 거예요. 그럼 요 입자보다 미세한 입자는 어떻게 되느냐 하게 되면 위로, 그러니까 이 선에서 뭐가 되면 위로 벗어나죠. 이 영역에서 지금 요 입자가 움직이는 걸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입자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제거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출구로 나가는 먼지 입자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앞쪽에 떨어지는 이렇게 굵은 입자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뭐가 됩니까? 여기에 지금 이러한 형태로 바로 뭐가 됩니까? 뚝뚝 떨어지죠. 입자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강력, 다른 원리가 아닌 그러니까 자연 진강력, 질량에 의해서 입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진강력을 이용해서 제거하는 집진 장치가 중력 집진 장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 연상이 되고 떠올라야지만 어떤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지금 요 세타라고 붙여져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이제 요게 지금 뭐냐면 이 집진양채 제거하는 가장 그러니까 미세한 입자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아래쪽은 이제 집진 영역이 되겠고 위쪽은 이제 그러니까 요렇게 낙하하는 것들은 제거하지를 못하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위로 그러니까 제거되는 요런 것들입니다. 미세한 것들은 이거는 이제 제거하지 못하니까 이거는 이제 한계 영역을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위를 청정 영역, 삼각형의 이 부분 아랫부분을 집진 영역 이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장치의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좀 더 길다면 이러한 식으로 연장을 한다 그러면 이런 입자도 이제 제거가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또 요 높이를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좀 낮추면 어떻게 됩니까? 작게 이렇게만 하면 낮추면 어떻게 됩니까? 요 입자도 제거가 가능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런 미세 입자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길이를 길게 연장을 하거나 아니면 높이를 어떻게 됩니까? 진강한 높이를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앞에서 제가 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단을 이제 수평 단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중간에 단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경사지게 이렇게 판을 설치해 가지고 저러한 입자들을 어떻게 됩니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미세한 입자를 보다 이제 제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이제 세타 각을 탄젠트 세타라고 이렇게 놓으면 요거는 무슨 관계가 있냐면 V분의 VG. 요게 뭐냐 V분의 VG. 이거는 수평 유속이죠. 요거는 진강하는 속도입니다. 이건 니코르는 L분의 H. 요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이게 가장 뭐냐면 제가 앞에 설명했듯이 기본식입니다. 이 기본식을 이용해 가지고 요게 탄젠트 대신에 효율 이타라하고 이 둘을 곱하기 하게 되면 이러한 모양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효율입니다. 이 입자에 해당되는 이 진강 속도를 갖는 입자의 제거 효율입니다. 효율 V분의 VG, 수평 유속, 진강하는 속도, H, 장치의 높이, 그 다음에 장치의 길이.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뭐냐면 부분 집진 효율이라고 그래요. 전체 집진 효율이 아니라 요 입자 진강력에 해당되는 입자의 효율을 나타낸다. 그래서 부분 집진 효율을 저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VG는 우리 이제 스토크식을 하나 있죠. 스토크식을 해가지고 VG는 18뮤 분의 dp의 제곱 로 p 마이너스 로 곱하기 g. 그래서 뭐냐면 스토킹 하는 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 18놈 이렇게 해가지고 d 지도록 뭐 쥐어박는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외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중력 집진 장치에서 보통 응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응용되는 부분은 이 진강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어떤 특정 높이에 뭐냐면 있는 입자가 이러한 뭐냐면 VG의 진강력을 가질 때 요 진강하는데 걸리는 시간, 즉 바닥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겠느냐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요. 요거는 뭐가 됩니까? VG분의 H의 값은 V분의 T, V분의 L 하더라도 뭐가 됩니까? 시간이 나옵니다. L은 길이죠. V는 수평 유속이니까 미터 퍼 세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똑같은 그러한 시간의 형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PPT를 보면 그 보통 뭐냐면 이제 교재에도 이제 그림을 잘 이제 수록하지 않지만 보통 그러니까 국비 지원이다 뭐 그러니까 뭐다 해가면서 그 이 이러닝 뭐 이러한 사이트를 보시면 그거 전부 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책 가지고 뭐냐면 밑줄 쳐주고 뭐냐면 찍어주고 그런 거예요. 지금 이러한 그림 그러니까 뭐 내지는 플롯이나 아니면 그래픽이나 이런 그림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으로 먹는 거예요, 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뭐냐면 돈을 내고 수강을 하는데 국비 지원이 됐든 아니면 내 돈을 내고 강의를 듣든 간에 생으로 먹으려고 든다. 그럼 여러분들 그거 사기당하는 겁니다, 그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저보다 뭐냐면 더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를 했고 더 뭐냐면 그러니까 퀄리티가 높다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쪽은 뭐냐면 돈 내고 들어도 제가 뭐라 소리를 안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뭐냐면 이야기를 했죠. 이 수준을 딱 정해가지고 제가 이제 무료니까 이거보다 뭐냐면 더 그러니까 뛰어난 이런 준비 자료나 이런 거 가지고 만약에 그러니까 돈을 받겠다 그러면 제가 문수를 하지 않지만 이런 그러니까 준비도 없이 어떤 강사는 나와가지고 이 마이크 대놓고 뭐냐면 강의하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냐면 지가 흑판에 다 써놓고도
나는 이걸 모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강의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거예요. 국비 좀 받고 뭐 한다 그러면 그냥 생제부로 뭐냐면 거의 뭐 공돈 먹듯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 알게 모르게 그러지 않습니까? 나라 돈은 뭐냐면 공짜다. 그 여러분들이 그게 뭐냐면 진짜 피땀 흘려가지고 그러니까 뭐 몇 년씩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사실은 배움카드든지 뭐든지 자주간 지원을 받는 것 자체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노고에 고생한 거 이거면 값어치예요. 그러니까 절대 뭐냐면 그거는 공짜가 아니다는 거예요. 공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절대 후회 없이 그렇게 그러니까 좀 이 배움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교재도 제가 이야기를 했죠. 교재도 뭐냐면 그냥 우리 보통 뭐냐면 그냥 그러니까 노트 필기하는 거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그림 하나도 없이 그렇게 해가지고 뭐냐면 생제비로 먹으려고 드는 그 책들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기 손으로 그림 하나도 없이 그 나무 그림 그냥 가위질해가 갖다 붙여가지고 좀 만들어 놓은 책들 전부 다 부지기수예요. 그거 국가에서 나온 그러니까 지침서 이런 데서 그림 막 갖다가 그냥 오래가 갖다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그린 그림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책 절대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서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이건 저 책이 뭐냐면 그만큼 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좀 PR 좀 해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관성력 집진장치입니다. 관성력 집진장치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방해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자가 뭐냐면 들어올 때는 이게 닥트죠. 닥트에서 들어와가지고는 어디 빠른 속도로 들어와가지고는 방해판에 딱 충돌합니다. 충돌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직진하는 그 힘이 어떻게 되냐? 소실해버리죠. 그러면 이때는 관성력을 가진 것들은 뭐냐면 크게 가지면 가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심하게 부딪힐 겁니다. 그러니까 입자가 굵고 질량이 많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심하게 부딪힌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부딪히자마자 뭐냐면 사람도 모르지만 벽에 딱 부딪히면 졸도하듯이 얘도 뭐냐면 딱 부딪히니까 딱 졸도하고 그 다음에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요거보다 조금 미세한 놈은 어떻게 되느냐면 딱 그거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여기 두 번째 부딪혀가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까불짝거리면서 뭐냐면 아싸야로 해가지고 또 통과했는데 뭐가 됩니까? 세 번째 딱 부딪혀가지고 여기서 떨어지는 겁니다. 이해가죠? 그 이제 뭐냐면 기체와 같이 아주 미세한 것들. 그러니까 뭐 10마이크로메다 미만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날렵하게 기체와 같이 뭐냐면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관성력 집진장치는 20마이크로메다 이상의 입자를 제거하는데 적합하다. 그러죠? 그러면 여기에 빠져나가는 건 어떻게 됩니까? 20마이크로 미만은 어떻게 됩니까? 빠져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뱅글뱅글 돌고 있죠. 그죠? 제가 이제 일부러 뭐냐면 거기에 그냥 하나 개념을 잡아 두시라고 해가지고 넣어놓은 겁니다. 넣어놨는데 보게 되면 여기 중심에서 뭐냐면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데 여기에 뭐가 되면 선의 반경입니다. 선의 반경. 선의 반경이 크다는 것은 이게 큰 걸 말하는 것이고 요거는 지금 선의 반경이 작다. 그거는 뭐냐 방해판이 요렇게 뭐냐면 많이 촘촘하게 있으면 어떻게 선의 반경이 작아지겠죠. 그러니 방해판이 많으면 많을수록 선의 반경은 작아지는 것이고 선의 반경이 뭐냐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만큼 어떻게 됩니까? 기체가 빠져나기는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압력 손실이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방해판수가 많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압력 손실이 크고 선의 반경이 어떻게 됩니까? 작게 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미세한 입자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높아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그림을 통해서 이제 알아두시고 여기 이렇게 뭐냐면 삼각형으로 오려낸 거는 저걸 뭐냐면 중력 집진 장치처럼 그냥 해놔버리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생선에 이제 배를 따듯이 이렇게 뭐냐면 제가 이 앞 부분을 이제 투영을 시킨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게 되면 요게 VM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VM이 요게 뭐냐면 관성분리 속도를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관성분리 속도입니다. 속도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 여기 보면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뭐냐면 18뮤 로피 마이너스 요 dp 제곱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 요 부분만 어떻게 됩니까? 다르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R분의 VE의 제곱. 조금만 다르게 되니까. 요거는 뭐가 되느냐면, 이거는 선의 가속도입니다. 선의 반경에서 그 가속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선의 반경에서 가속도. 자, 요거를 뭐냐면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요 위에다가 VM입니다. VG부터 합시다. 우리 앞에서 했던 거. 중력과 분리속도. 이거는 중력 분리속도입니다. 중력 분리에서는 이렇게 썼죠. 요거 한마디 했죠. G를 썼습니다. 그죠? 요게 뭐가 됩니까? 중력 가속도입니다. 단위는 뭐가 됩니까?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렇게 쓰죠. 9.8 쓰는 대신에 메타 퍼 세크 제곱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 중력 분리 속도예요. 스토크스 법칙에 따르는. 그래서 스토킹하는 이런 놈이라고 그랬고, 여기에 관성 분리 속도는 VM이죠. 여기 VM. 관성 분리 속도입니다. 똑같이 한번 봐봐요. 18 곱하기 뮤 똑같습니다. dp의 제곱 로 p 마이너스 로, 여기에 뭘 넣습니까? g는 중력 가속도인데 여기에 선의 반경에서 가속도를 넣습니다. 반경 가속도를 넣어요. 그래서 r분의 뭐가 됩니까? 여기에 ve의 제곱을 넣는 거예요. 요게 다른 거예요. 요거는 중력 가속도를 넣었지만 이거는 뭐가 됩니까? 선의 가속도를 넣는 거예요. 선의 가속도를 여기다가 끼워넣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이제 배워야지 될 게, 이러한 비슷한 식인데도 뭐냐면 원심력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원심 분리 속도 VR이라 합니다. 이거는 원심 분리 속도입니다. 원심 분리에서는 어떻게 쓰느냐? 이거는 똑같이 써가지고 요게 18 곱하기 뮤 똑같은 형태예요. dp의 제곱 로 p 마이너스 로, 여기다가 뭐가 됩니까? 원심 가속도를 씁니다. 그래, 원심 가속도는 R, 선회하는 거니까, 뺑글뺑글 도니까 선회하는 반경입니다. 여기에 뭐냐면 VC, 선회하는 유속의 제곱입니다. 선회하는 속도의 제곱. 이게 뭐냐면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요건 뭐냐면 원심 가속도입니다. 자, 그럼 뭐냐면 위에 것이 뭐냐면 중력 분리속도, 밑에 것이 뭐가 되면 여기에 관성 분리속도, 요게 뭐가 됩니까? 원심 분리속도. 다 뭐냐면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비슷하죠. 뭐만 다릅니까? 그렇죠. 중력 가속도 요거는 넣냐, 아니면 뭐냐면 선의 가속도를 넣냐, 아니면 뭐가 됩니까? 원심 가속도를 넣냐. 이 가속도 값에서 뭐가 되면 달라져 가지고 이게 뭐냐면 중력 진강속도인지 아니면 뭐가 됩니까? 관성 분리속도인지 원심 분리속도인지, 이게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식이 비슷하다니까 법칙은 비슷하겠네요. 그렇죠. 법칙이 같습니다. 전부 다 뭐냐면 스토크스 법칙을, 다 뭐냐면 스토크스 법칙에 적용을 받아가지고 이러한 식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 부분의 공식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요거는 뭐가 되느냐면 여기에 요 파이라는 파이 값은 관성 충돌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충돌수. 그래서 이게 충돌수니까 얘는 뭐가 돼요? 무차원입니다. 무차원수예요. 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관성 파라메터라고 합니다. 관성 파라메터입니다. 그러니까 관성력 집진 장치에서는 뭐가 됩니까? 가장 중요한 변수가 관성 충돌수입니다. 이 충돌수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관성력 집진 장치에서 집진 효율은 높아지는 겁니다. 이거는 18뮤 똑같이 비슷하게 쓰죠. 여기에 뭐냐면 단지 뭐가 되면 LB라고 쓰는데, LB는 이 방해판의 뭐가 됩니까? 길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버플의 길이입니다. 그러니까 충돌판의 뭐냐면 면적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냐 dp 제곱 로 p, 여기에 v0는 요거는 상대 속도입니다. 단위는 이제 미터 퍼 세크 똑같이 이제 씁니다. 그래, 여기에 이제 요것만 들어간다는 게 좀 달라요. LB가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관성력 집진 장치는 이러한 형태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뒀는데, 여기 보시면 요게 선회하는 반경입니다. 요렇게 선회하는 반경입니다. 선회하는 반경이고, 요 반경에서 뭐냐면 빠져나가는 요 속도 있죠. 속도가 VE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입구에 들어갈 때는 뭐냐면 적절하게 유속이 어떻게 빨라야지만 이게 강하게 부딪힐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입구 유속은 여기에 VI는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까지 높아야 됩니다. 저게 낮으면 어떻게 돼요? 관성 충돌을 잘 일으키지 않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배출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천천히 배출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V0는 어떻게 됩니까? 천천히. 이거는 유속을 낮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를 높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빨아내버리죠. 안에 있는 걸 빨아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냐면 나갈 때는 천천히, 들어갈 때는 빠르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뭐냐면 장치 내의 체류 시간을 어떻게 됩니까? 길게 가져갈 수 있다. 장치 내의 체류 시간이 길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됩니까? 많이 집진을 할 수 있다. 그죠? 집진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성력 집진 장치에 뭐냐면 집진 효율을 높이려면 일단 뭐가 됩니까? 이 관성 분리 속도를 크게 만들어주는 쪽으로 해야지 되겠죠. VM이 크면 클수록 효율은 높아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한번 보시면 R 값이 반경입니다. 이게 선의 반경 R이 어떻게 됩니까? 작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냐면 속도입니다. 이게 VE. 이 선의 반경의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커야 됩니다. 그 다음 입자는 어떻게 됩니까? 굵어야지 되겠고, 밀도는 어떻게 됩니까? 높아야 됩니다. 그렇죠? 점도는 낮아야지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이제 관성력 집진 장치에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고 이해하시는 그 정도면 뭐냐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책들이 뭐냐 보통 보면 이 대기관리 산업기사 정도의 뭐냐면 수준의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그냥 막 그러니까 뭐 무작위하고 그냥 넣어놨어요. 이건 대기 시험 보는 거 아닙니다. 산업위생관리 기사 시험 보는 거지. 산업기사 시험 보는 거고. 그래서 산업위생관리에서 공부를 할 때는 대기관리기사하고 뭐냐면 대기산업관리기사, 그러니까 산업이나 대기기사하고 결을 좀 다릅니다. 깊이가 좀 다릅니다.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범위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여기에 관연도 출제된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몇 문제 안 나옵니다. 많은 문제가 나오지를 않는다고요. 그리고 집중적으로 뭐냐면 그렇게 많이 출제되는 문제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냐면 일반 책들은 보게 되면 거기에 뭐냐면 비중을 많이 둬가지고 온갖 뭐냐면 다른 데는 그림이 진작 필요할 때는 그림을 하나도 안 넣고 거기에 뭐냐면 기존에 있는 책들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뭐냐면 이 집진장치나 뭐냐면 여기에 뭐 흡수탑 이런 데 그림은 그냥 잔뜩 넣어놓고 시잘데기 없이 말이지 그렇게 해놓은 책이 있어요. 예. 그런 책 그러니까 절대 보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죠. 여러분들이 여기에 관련되는 문제는 19년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출제된 거는 19년치가 지금 나와 있는데 몇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성력, 중력 관성력에 대해서 관연도에는 어떤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고 근간에는 또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보죠. 665페이지로 갑니다. 바로 이제 예상 문제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65페이지입니다. 자, 665페이지입니다. 예상 문제 1번을 체크하십시오. 1번을 체크하시는데 여기는 이제 기사 시험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산업기사 시험에서 한 4번 정도, 5번 정도 나왔네요. 02년도부터 나왔습니다. 다음 중 집진장치의 선정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볼 수 없는 것 이렇게 했어요. 고려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선정을 할 때 집진장치를 뭐냐면 선정을 할 때 집진 효율, 오염물질의 회수율, 오염물질의 농도 및 입자의 크기, 총 에너지 요구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게 아닐 것 같습니까? 이 회수율이 아니겠죠, 그죠? 이 회수율은 지금 뭐가 됩니까? 입자상 물질을 처리를 할 때 우리 뭐가 됩니까? 버리는 폐기하는 먼지를 그러니까 처리하는 거죠. 처리한다. 폐기하는 먼지를 버려야지 되는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해서 집진을 한다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회수율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유용하게 이용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회수율을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집진이라는 것은 폐기하기 위한 것이니까 일단 뭐냐 오염물질의 회수율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총 에너지 요구량 이거는 뭐가 됩니까? 동력 같은 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유지 비용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고려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예상 문제 3번을 보겠습니다. 3번을 보게 되면 요거는 산업기사의 앞전 시험에도 뭐냐면 똑같이 출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에도 앞전 시험에 출제가 됐고 산업기사에도 앞전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중력 진강 속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었어요. 스토크스 법칙을 기준한다 그랬어요. 입자 직경의 제곱에 비례한다. 입자 밀도차에 반비례한다. 중력 가속도에 비례한다. 공기의 점성계수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뭐냐면 틀린 것을 고르는 거예요. 이건 뭐냐 공식 알고 있으면 금방입니다. 그렇죠? 입자 밀도 차에 어떻게 됩니까? 비례 관계가 있죠. 반비례한다 그랬으니까 이건 틀린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상 문제 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문제를 체크하시고요. 이것도 보시면 이제 00년부터 17년도까지 출제되기를 한 5번 정도 나왔는데 기사에서는 2번, 산업기사에서 3번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출제 빈도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중력 집진 장치에서 집진 효율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측정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배기가스 속도를 작게 한다. 수평 도달 거리를 길게 한다. 진강실 내의 배기 길이를 균일하게 한다. 그 다음 진강 높이를 크게 한다. 우리 효율 계산하는 식이죠.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V분의 VG에다가 이건 뭘 했죠? L 나누기 H 이렇게 했죠. 높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게 해야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갑니다. 다음 문제는 종합연습 문제 쪽인데요. 종합연습 문제에서 1번 체크하십시오. 1번. 고농도의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는 후드로 오염된 공기가 정화장치로 유입되기 전에 입경과 비중이 큰 입자를 제거할 수 있도록 전처리 장치는 주로 이제 중력, 여과, 중력이나 관성력 이걸 주로 많이 쓴다 그랬습니다. 전처리를 위한 집진기는 일반적으로 효율이 비교적 낮은 것을 쓰는데 다음 중 전처리 장치로 적합하지 않는 것 했습니다. 이건 전처리 장치로 적합하지 않는 걸 물었어요. 중력, 원심력, 관성력, 여과. 여과는 뭐가 됩니까? 전처리 장치가 아니라 주처리 장치가 되겠죠. 이렇게 보게 되면 전처리의 개념은 여기 배기가스가 유입이 돼요. 이게 이제 함진가스입니다. 분진을 포함한 함진가스, 분진을 포함한 가스. 이게 들어오면 여기에 뭐냐면 이제 전처리가 여기에 되겠고, 전처리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가 뒤에 붙어 있는 게 이제 주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내보내는 겁니다. 배기를 시키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이게 보통 전처리로 쓸 때는 뭐가 됩니까? 이거는 중력이나, 여과를, 그러니까 중력이나, 관성력을 주로 많이 써요. 관성력. 또 이제 고급스럽게, 이제 약간 이제 고급스럽게 한다 그러면 원심력도 쓸 수 있습니다. 자, 중력 같은 경우는 50마이크로메다 이상 제거하는 데 적합하고, 얘는 20마이크로메다 이상 제거하는 데 적합하고, 요거는 3마이크로메다 이상 제거하는 데 적합해요. 그럼 뭐냐면 내가 원심력을 여기다 뒀다 그러면 3마이크로메다 이상짜리를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처리 장치로 들어가는데, 주처리 장치로 들어갈 때는 여기가 뭐가 됩니까? 이제 여과나, 아니면 뭐냐면 전기를 주로 많이 씁니다. 주처리 장치에. 그럼 여과 같은 경우는 0.1 마이크로메다 정도. 그럼 전기 같은 경우는 0.01 마이크로메다 정도. 이런 것들이 뭐냐면 주처리 장치에 이제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때에 따라서는 여기에 전처리 장치로 3 정도 씁니다. 스크래버. 이거는 뭐가 됩니까? 냉각 목적을 가질 때에 씁니다. 냉각 목적. 그러니까 뒤에가 뭐냐면 여과를 두는데 여기 배기가스 온도가 너무 높아요. 그러면 여과 집진 장치 같으면 여기에 보통 뭐냐면 여과 같은 경우는 250도 C가 이제 한계로 보는 거예요. 250도 C 이상을 뭐냐면 사용을 하지를 못합니다. 글라스 파이브, 유리 섬유로 되어 있는 여과포가 250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배기가스 온도가 만약에 400도 온도예요.
그 여과를 여기다가 뭐냐면 둘라고 그러면 이게 뭐 400도가 바로 여과 장치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과포가 바로 거의 뭐 소위 뭐 막말하면 녹아버리겠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여기다가 전처리 장치로 뭐냐면 세정을 두는 거예요. 여기에 세정을 둬가지고 배기가스 온도를 이 400도 정도 되는 걸 냉각을 시키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때는 한 200도 정도 전후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가스의 온도를 조절하는 그런 목적으로 쓸 때 이제 뭐냐면 세정도 전처리 장치로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전처리 장치에 뭐냐면 만약 효율이 나왔다. 이타1이 나오고 얘가 뭐냐면 효율이 나왔다. 이타2가 나온 거예요. 그럼 뭐냐면 이 집진 시스템 전체의 총 효율이 얼마겠냐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전체 효율입니다. 그럼 뭐냐면 총 효율이니까 당연히 뭐가 되면 이타-t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1차, 2차, 1차 이렇게 하는 거예요. 1차 플러스 1차, 2차, 1-1차 이 식으로 뭐냐면 1차, 2차, 1차 이렇게 이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타-t를 가면 이타-1 플러스 이타-2 여기다가 1-이타-1 이게 뭐냐면 총효율입니다. 이게 총효율이에요. 총효율은 이러한 형태로 뭐냐면 계산한다. 아시겠죠? 1차 전처리 효율, 2차 추처리 효율, 1- 전처리 효율. 아시겠죠? 이 중에서 이제 얘가 요거를 이제 뭐 얘를 그러니까 주고 총효율을 주고 총효율을 물으면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총효율을 주고 여기에서 뭐냐면 이 2차 장치에 뭐냐 효율을 준 거예요. 두 개를 준 거예요. 얘를 제시해주고 얘를 제시해주고 이타1이 얼마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때는 뭐냐면 제가 가르쳐줬죠. 그러니까 3개, 1소로 뭐 그러니까 화투 하는 사람 1소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 빼기 1 빼기 1 빼기에서 이렇게 뭐냐면 식을 만들어요. 그래 이게 뭐냐면 1 빼기 분자 1 빼기 분모 1 빼기 전체값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요건 당연히 이타 t가 들어가야 됩니다. 값이 크니까. 그 다음에 이제 1 마이너스 이거는 이타 1을 구하는 거니까 2를 넣으면 돼요. 이렇게. 그럼 이걸 2를 물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요걸 1을 넣으면 됩니다. 그것만 체인지 해주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 막 왔다 갔다 이양시키지 마시고 요런 기법으로 뭐냐면 요런 문제를 소화를 해내시도록.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는 2번입니다. 2번. 요 문제 2번 체크하십시오. 처리 입경이 가장 작은 집진장치였는데 중력, 세정, 전기, 원심력. 전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외웠던 거 하면 그러니까 됩니다. 중력 집진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관성력 집진장치가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사이클론 집진장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세정 집진장치가 있었고 여과 집진장치가 있었고 전기 집진장치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일이 갈수록 효율이 이제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50% 정도 잡아도 좋고 이거는 뭐 60%, 이거는 한 80%, 이거는 뭐냐면 세정은 뭐 90%, 이거는 95%, 이거는 99.5%, 99% 이런 식으로 뭐냐면 효율을 잡았어요. 이게 효율의 순서입니다. 효율 순서. 그래서 뭐냐면 중간에 사실 뭐 이렇게 제가 이어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효율의 순서예요. 그러면 이제 입자의 크기는 뭐가 되면 이거는 50 마이크로메다 이상, 20 마이크로메다, 30 마이크로메다 이상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10 마이크로메다 이상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럼 요거는 이제 한 20 마이크로메다 이상. 요 사이클론은 3 마이크로메다. 이거 뭐 5 마이크로메다 해도 괜찮습니다. 세정은 뭐가 됩니까? 세정은 0.5 마이크로메다 이렇게 잡아도 돼요. 그럼 요게 0.1 마이크로메다, 이게 0.01 마이크로메다. 이러한 형태로 요걸 0.1이라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세정이나 여과는 어떻게 됩니까? 효율이 거의 비슷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입경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입경. 처리 입경을 이렇게 한 거예요. 효율했죠? 입경했죠? 그죠? 그 다음 뭐냐면 유속을 한다 그랬죠? 유속을 할 때는 중력은 뭐가 되면 이게 0.5.
관성력은 뭐냐면 한 5에서 한 10 정도 잡으면 됩니다. 사이클론은 뭐가 됩니까? 15 이렇게 잡고, 세정 같은 경우는 60에서 90을 잡는다 그랬죠. 이게 제일 빠르다 그랬죠. 이게 뭐냐면 벤츄리. 이게 지금 60에 90은 벤츄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벤츄리 스크래바. 여기 뭐 스크래바 여러 종류 있죠. 사이클론 스크래바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세정에 이제 벤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여관은 어떻게 됩니까? 0.5 아니면 뭐냐면 뭐 5 정도로 잡아도 돼요. 5.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걸 5 했을 때 뭐가 됩니까? 센티미터 퍼 세크예요. 이게 그러니까 5m 퍼 세크가 아니에요. 그럼 5cm per sec인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메커니즘이 다르죠. 이거는 여과포를 통과시키는 거예요. 우리 마스크 쓰고 뭐냐면 황사를 걸러내듯이. 그래서 압력 손실이 어떻게 됩니까? 커요, 이거는. 그 다음에 전기 같은 경우는 보통 뭐냐면 뭐 2m per second 이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효율을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유속을 보게 되면 유속이 크면 뭐가 됩니까? 압력 손실 이렇게 보면 돼요. 손실은 유속의 이제 비례관계예요. 그래 이거는 뭐냐면 작다, 그렇죠? 작아요. 중력이 작죠. 왜? 유속이 요것밖에 안 되니까. 그다음 뭐냐 관성력은 어떻게 되면 이거보다 크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잡을 때 한 뭐 50 정도 잡으면 돼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100 정도 잡으면 됩니다. 그럼 사이클론 같은 경우는 뭐가 됩니까? 한 150 정도 잡으면 됩니다. 여과 같은 세정 같은 경우는 뭐가 이거는 특수하다 그랬죠. 유속이 빠르니까 60에서 90이니까 뭐 보통 뭐냐면 800 정도 잡으시면 돼요. 미리 H2.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세정은 유속이 그만큼 빠르니까 큰 거예요. 그다음 여과 같은 경우가 뭐냐면 한 200 정도 잡으시면 돼요. 요거에. 그럼 보통 뭐냐면 150에서 200 잡지만 200mm H2. 이것도 뭐냐면 2m per second 정도 되니까 뭐가 되면 이게 한 50 정도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전기. 그러니까 전기 집진 장치와 하고 어떻게 됩니까? 중력이 뭐가 돼요? 이게 압력 손실이 가장 낮죠. 압력 손실이 가장 낮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이게 낮다니까 압력 손실이 낮으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뭐가 돼요? 동력비가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동력이 적게 들어가는 것이고 동력이 적게 들어간다는 것은 유지비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뭐냐면 적게 들어간다. 이게 뭐냐면 그냥 특징이 탁탁탁 나와요. 그리고 얘는 뭐가 됩니까? 여과 같은 경우는 유속은 느리지만 뭐가 됩니까? 메커니즘이 다르다 이죠. 섬유포를 여과포를 통과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냐면 압력 손실이 150에서 200 정도로 이렇게 높은 편이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효율, 입경, 유속, 압력 손실 이게 이제 이것과 유지비 뭐냐면 이런 관계. 그다음 뭐냐면 비용 부분이 있죠. 설치 비용입니다. 설치 비용은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 효율이 높을수록 비쌉니다. 제일 비싸죠. 전기, 그 다음 여과. 이 순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순으로 간다. 그래서 중력, 관성력은 설치비가 어떻게 됩니까? 저렴하다. 사이클론은 중간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앞에 우리 배운 걸 다시 한번 복습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상문제 5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상문제 5번. 산업기사에서 2번 출제됐네요. 다음 중 관성력 집진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집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돌 후 집진기 후단의 출구 기류 속도를 가능한 높인다. 틀린 거죠. 그죠? 출구 유속은 어떻게 합니까? 느리게 해야지 됩니다. 입구는 적당하게 빠르게 그렇게 해야 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맞는 얘기예요. 한번 읽어보시도록.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어디로 가느냐면 667쪽에 667쪽에 3번입니다. 요 3번입니다. 3번이에요. 16년도 그러니까 기사 시험에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관성력 집진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충돌 전에 배기가 속도를 적당히 빠르게 하면 미세입자를 포집할 수 있다. 충돌 전에 빠르게 한다는 거예요. 맞죠? 충돌 후는 느리게, 충돌 전에는 빠르게. 관성력이니까 세게 부딪혀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잘 제거된다. 이죠. 처리 후에 출구가 속도를 느릴수록, 출구가 속도가 느릴수록 미세입자를 포집할 수 있다. 맞죠? 기류의 방향 전환 각도가 작을수록 압력 손실이, 요게 틀린 얘기네. 방향 전환 각도가 작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방해판이 많이 설치했다는 거죠. 많이 설치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체 저항은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방해판의 판수가 어떻게 되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 뭐가 됩니까? 압력 손실이 커지는 것이고 그만큼 동력비는 어떻게 됩니까?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집진 효율은 좋아지는 건 맞습니다. 집진 효율은 높아지지만 압력 손실이 적어진다는 말이 틀린 거죠. 압력 손실이 증가합니다. 기류의 방향 전환 횟수가 많을수록 압력 손실은 증가한다. 이거는 맞는 얘기고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중력이나 관성력 집진장치에 대해 가지고 00년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2019년도까지 어떻게 됩니까? 근간에는 한 문제 나왔죠. 그렇죠? 그 정도로 뭐냐면 출제 빈도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시험 나올 똥 말똥입니다.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릅니다. 잘 나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림 두 카트를 설명을 드렸죠. 거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거 이제 잘 대비하셔서 여러분들이 좋은 효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